네, 지금부터 서울시 자사고 수학시험 문제 선행교육규제법 위반 적발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수학사교육포럼 연구원 고여진입니다. 기자회견 순서는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수학사교육포럼 최수일 대표의 기자회견문 낭독 후 구본창 정책국장님의 발언이 있고 이후 구호를 외친 후 요구서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은 김혜영 국회의원실과 함께 지난 3월부터 2개월간 선행교육규제법 준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서울시 관내 자사고의 수학시험지 문항을 조사 분석하였습니다. 이번 조사 대상은 2018학년도에 실시된 1학년 1학기 중간 기말 수학시험지였고 교육부의 2015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공통수학 성취기준과 평가기준을 분석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 결과 22개 자사고 중 시험지를 제출한 9개 학교에서 단 한 곳의 예외도 없이 위반 사항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교육청의 2018년 7, 8월에 실시된 23개 전체 자사고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보면 고1 과정의 시험 문제에서는 위반 사항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국회의원실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번 분석 결과는 17명의 현직 수학교사로 구성된 분석단의 평가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수학교사 1인당 2개 학교의 시험지를 분석하였고 한 학교당 3, 4명의 수학교사가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각 교사들의 분석 평가표를 근거로 위반 결과를 수합한 후 그 결과를 다시 분석단 수학교사들에게 공유하여 위반 사항 평가 결과에 대한 검토 의견서를 받아 2차 점검을 거쳐 최종 위반 문항을 정리하였습니다. 그 결과 9개 모든 학교의 시험지가 선행교육규제법을 위반하였습니다. 이 위반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수학사교육포럼 최수일 대표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기자회견문 4쪽 박스를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선행교육규제법의 제8조 3항에 근거하여 위반 유형을 3가지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시험에 1학년 2학기 이후의 시험 범위에서 선행 출제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유리식과 무리식의 계산은 1학년 2학기 과정입니다. 유리식과 무리식 계산이 2학기로 이동하여 유리함수와 무리함수에 통합한 의도는 교육부의 보고서에 의하면 여러 영역 및 과목에 흩어져 있던 동일 주제의 내용을 통합함으로써 불필요하게 복잡한 계산의 양을 대폭 줄이고 각 주제들이 왜 등장하게 되었는지 근원적인 물음에 답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자연현상과 사유현상을 이해하고 기술하는 데 수학이 왜 필요하고 유용한지 학생들이 체험하고 그 가치를 인식하도록 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시험 문제 중에는 과거와 같이 1학기 문제에 유리식과 무리식의 계산을 요하는 문제가 다수 출제되어 교육과정을 위반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2009년 개정 교육과정부터 바뀌어서 5년 전부터 시행되어 오던 1학기 과정을 교사들이 모르고 시험 출제했을 리는 없고 고의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5쪽에 보시면 표 2와 표 3은 모두 2학기 과정을 선행 출제한 것으로 선행교육규제법 위반입니다. 또한 표 4와 표 5에서 보는 바대로 수열의 기호 AN 아래 첨자입니다. 그리고 대학의 해석학에서 비로소 사용하는 함수열의 기호 FNX처럼 이후에 학습할 수학 개념에서 사용하는 기호를 조기에 사용하는 것은 선행교육법 위반입니다. 6쪽의 두 번째 유형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시험 범위는 맞지만 교육과정을 위반하여 출제한 경우입니다. 교육부의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 시안개발 연구 보고서에는 고등학교에서 학습 부담 경감을 위해 나머지 정리, 인수 정리, 2차 방정식에서 근과 계수의 관계는 기본적인 개념만 다루어 내용의 적정화를 추구하였다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또한 이 연구 보고서의 33쪽에는 수학과 교육과정 개정의 방향과 중점에서 학습 부담 경감 실현에 대한 예시로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를 활용하는 복잡한 문제는 다루지 않는다는 평가 방법 및 유의사항이 7쪽의 그림과 같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7, 8쪽에
표 6, 표 7과 같이 9개의 자사고의 거의 모든 시험지에서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를 활용하는 복잡한 문제가 출제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유형은 8쪽에 보시면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삭제되거나 교육과정에 없는 내용을 출제한 경우입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미지수가 3개인 연립 1차 방정식과 부등식의 영역은 학습 내용에서 삭제되었습니다. 그리고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 가우스 함수 기호 같은 내용은 교육과정에 명시하지 않은 내용입니다. 하지만 표 8, 표 9에서 보는 바대로 9개 자사고 시험지에는 여전히 이런 유형의 문항들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우리는 자사고 시험 문항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다수가 시중에 나와 있는 고난이도 문제집들의 문항과 유사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문항은 숫자까지 또는 수식까지 또는 그림까지 완전히 똑같은 문제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보도자료 9쪽, 10쪽에 걸쳐서 8개의 예시만 들었습니다. 이 8개 외에도 수십 개가 이 시중의 문항을 그대로 베껴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것은 위반 문항만 조사한 것인데 만약 교육과정을 위반하지 않은 문제는 교과서에서도 취급하는 것이니 베꼈다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시중 고난이도 문제집은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항들이 다수 있습니다. 이런 문항들은 풀이 과정이 필요 이상으로 복잡하고 유형을 처음 접한 학생은 문제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스킬을 알지 못하면 풀기 어렵습니다. 선행교육규제법을 위반하는 이런 문항들을 학교 시험에서 그대로 출제하는 것은 그 교육적 파장이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난도 문제집의 문항들과 유사하게 학교 시험 문항을 출제하는 행태가 근절되지 않으면 학생들은 국가가 공인한 교과서보다 시중 문제집을 교과서 삼아 공부하는 현실이 지속될 것입니다. 어려운 문제들을 계속 연습해서 제한된 시간 안에 풀어야만 하는 것이 수학교육의 본질이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문제가 학교 시험에 계속 출제가 되는 이상 학생들은 고난이도 유형의 문제풀이 연습을 계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자사고 수학시험지 문항 분석을 위해 올해 2월 말 김혜영 국회의원실에서 서울시 교육청을 통해 각 학교의 시험지 분석을 위한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3월 13일 9개의 자사고에서 자료를 제출하였고 제출하지 않은 나머지 13개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청을 통해 재공문을 보내 자료를 받아보려 하였으나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재공문을 보내기 어렵겠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학교 측에서는 국회의원 자료 요구에 대해서 제출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되게 유지하며 끝내 자료 제출을 거부하였습니다. 정상적인 출제를 하였다면 자료 제출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음에도 이렇게 과반수의 자사고에서 자료 제출을 거부하였다는 점은 현행 시험지 출제 문항에 큰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서울시 교육청은 관내 모든 학교들의 시험 문제 출제에 대한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는 기관입니다. 그런데도 이번에 관내 22개 자사고 중 무려 13개 학교가 시험 문제 제출을 거부하는 상황에서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미온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이는 서울시 교육청이 이미 2018학년 1학기 고등학교 1학년 시험 문제 분석에서 한 학교도 선행 출제를 한 학교가 없다고 공교육정상화위원회에 보고한 결과가 뒤집어질 때 갖는 행정의 오류가 드러나는 것을 꺼린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육과정은 학교의 수학교육의 길잡이가 되는 문서입니다. 그리고 새 교육과정의 취지와 목적에 맞도록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교과서를 만들어야 됩니다. 교과서는 시험 출제의 근거가 되기도 하고 논란이 됐을 때 판단 기준으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분석 과정에 참여한 교사는 3차 방정식 한 허근에 대한 문제에서 오메가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놓고 이 내용이 교육 과정에 없다고 하더라도 교과서의 한쪽 코너에서 다루고 있다면 이걸 위반이라고 잡을 수 없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고민을 하였습니다. 현직 수학교사들은 현 교과서에 내용이 있다는 이유로 다수의 문제들에서 위반 사항을 지적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12쪽에 교육부의 연구 보고서의 내용에도 나와 있듯이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은 수학 교과에 대한
사회의 다양한 기대와 요구를 담아야 합니다. 시대가 빠르게 변하고 있음에도 수학 문제는 여전히 70년 전과 변함이 없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아이러니입니다. 그리고 수업에 실제적인 영향을 주는 교과서가 새 교육과정의 취지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이유는 교과서 심사가 허술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현 교과서의 교육과정 위반 여부를 전면 재조사하여 사후에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사, 학생 모두가 의미 있는 배움을 구현하는 교실이 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에 적합한 문항에 대한 예시 자료를 개발하여 지속적으로 학교를 바꾸는 작업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시중의 문제집에서 어렵고 복잡한 문제를 복사한 일이 생기는 것도 무엇이 좋은 문제고 어떻게 가르치고 평가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거기에 따른 교육부의 후속 지원이 부족하여 발생하는 일입니다. 앞서 지적했듯이 서울시 교육청에서 2018학년도 공교육 정상화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자사고 고1 시험지에 대한 위반 사항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교육청 검토위원들이 직무를 유기한 것이며 이를 주관하는 서울시 교육청이 책임을 져야 할 일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이번 시험 문제 분석의 자료 제출을 거부한 13개 자사고를 비롯한 22개 전 자사고에 대한 2018학년도 수학시험지 분석을 서울시 교사가 아닌 타 시도나 외부 기관에 의뢰하여 위반 사항에 대한 조치를 선행교육규제법에 의거 엄격히 시행해야 합니다. 또한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에서 올라온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만 하지 말고 직접 나서서 일부 학교라도 철저히 조사하여 각 시도교육청이 제19 감싸기에 급급해서 위반 사항을 눈감아주는 현상이 재발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랍니다. 교육부는 보고서에서 평가 내용을 결정하는 것은 교사의 고유 권한 중 하나이므로 특정 내용을 평가에서 배제하라는 지침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은 충분히 인정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가 방법 및 유의사항을 통해 배제의 원칙을 제시하는 것은 학습 부담 경감을 실질적으로 이루게 한 조치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변별력을 내세워 여전히 학교 시험에서는 함정이 있는 문제, 복잡한 수학 공식을 외우고 있으면 쉽게 풀리는 문제, 계산이 복잡하여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를 내고 있습니다. 기존의 지식 암기식 수업과 정답 위주의 문제풀이 학습으로는 추격형 모방 경제에 적합한 인간을 양산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에 모두가 동의하면서도 암기와 문제풀이 연습 없이는 쉽게 풀어낼 수 없는 심각한 수준의 난이도 문제를 계속 출제하는 기존 관행은 왜 변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요구 5가지를 읽겠습니다. 1. 서울시 교육청은 2018학년 1학기 자사고 시험 문제 분석 점검 결과 단 한 개의 학교도 선행교육규제법 위반 학교가 없다고 공교육 정상화위원회에 보고한 경위를 조사하고 솜방망이 분석 및 점검을 한 책임자를 엄중히 문책할 것을 촉구합니다. 2. 서울시 교육청은 이번 자사고 시험지 분석 결과 선행교육규제법 위반으로 밝혀진 학교는 물론이고 나머지 학교들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실행해야 할 것이며 선행교육규제법의 위반이 밝혀졌을 경우 재지정평가 계획서에 명시된 대로 교육과정 편성 운영의 적절성을 엄격하게 평가하여 기준점 이상인 학교라도 반드시 자사고 지정을 취소해야 할 것입니다. 재조사 시에는 타 시도 교사 및 외부 기관 의뢰 등을 통하여 분석 신뢰성 확보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에서 올라온 공교육 정상화위원회의 선행 출제 결과 보고를 그대로 믿지 말고 직접 나서서 학교를 조사하여 시도교육청의 제19 감싸기식 조사 결과를 제대로 적발하여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촉구합니다. 네 번째, 교육부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를 반영하지 않거나 교육과정을 위반한 교과서가 실제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교과서 개편을 조속히 시행하여 교육과정 개정 결과가 학교 현장에 구현되는 데까지 감독하는 일에 나서십시오. 다섯 번째, 자사고를 포함한 모든 단위학교는 과거에 없었던 교육과정 성취 기준과 평가 기준을 수업과 평가에 정확하게 적용하고 철저히 지키기 바랍니다. 이상 기자회견문을 낭독했습니다.
네, 기자회견문 낭독에 이어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구본창 정책국장의 추가 발언이 있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초등학생이 수능 시험에서 수능 문제를 잘 풀고 높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 초등학생이 고등학교 수학 문제를 풀고 또 영어 수능 모의고사를 푼다는 말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상당히 관행적으로 지속되고 있었던 일입니다. 또 선행학습으로 인한 학교 교육의 파형적 운영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에 선행교육규제법이 제정되고 또 9월부터 시행된 것입니다. 선행교육규제법 시행이 이루어진 지 5년이 다 된 시점입니다. 그런데도 일부 자사고들에서 이렇게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들이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에 출제되고 있다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유사한 예로 대학의 논술고사, 구술고사의 경우에도 선행교육규제법이 시행되기 전에 대학 문제를 출제하는 관행이 지속되어 왔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이 시행되고 이와 관련해서 정부가 모니터링하고 행정처분이 진행되면서 대학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에게 대학 문제를 출제하는 관행이 상당히 해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초기에 대학이 고교교육과정을 이해하지 못했던 이런 상황들도 상당히 개선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정작 고등학교에서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를 출제하고 있는 관행이 여전히 있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9개 학교뿐만 아니라 나머지 13개 교도 철저히 선행교육규제법을 위반하는 문항 출제가 없는지 검증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검증 결과를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 반드시 반영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과정에서 선행교육규제법을 위반한 이런 불법적 운영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지정 취소와 관련된 엄벌을 해야 될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이제 구호를 함께 외치고 요구서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선창하면 마지막 구호를 3번 같이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자사고는 선행 문제 출제 관행을 즉시 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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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서울시 자사고는 선행 문제 출제 관행을 즉시 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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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교육청은 선행교육규제법 위반한 자사고를 엄격히 조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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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교육청은 선행교육규제법 위반한 자사고를 엄격히 조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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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것으로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